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팀이자 우리에게는 박지성 선수가 전성기를 보낸 팀으로 익숙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러분들은 맨유 역대 최고의 주장하면 어떤 선수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만나볼 선수는 맨유에서 무려 470경기를 소화하며 트래블까지 이뤄낸 레전드이자 당대 최고의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였던 키노 로이킨입니다. 그의 커리어를 돌아보겠습니다. 로이킨은 1971년 아일랜드의 먼스터주의 코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류공장과 맥주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는데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킨의 가족들은 스포츠를 즐겼고 특히 축구를 가장 많이 좋아했습니다. 형제와 친척들이 지역 내 유소년 팀들에서 뛰었는데 특히 로이킨은 코크 지역에서 제일 뛰어난 롱마운트 유소년 팀에서 뛰었죠. 특이하게도 9살에는 친형을 따라 복싱 선수로도 활약을 했는데요.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에서 4전 전승을 기록하며 이때부터 파이터 기질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싱 훈련과 축구 훈련 시간이 겹치자 로이킨은 축구에 충실하고 싶다는 결심을 했고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기 위해 더블린의 한 유소년 구단에 입단했죠. 그러나 팀에서 키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방출되고 말았는데요. 잉글랜드 클럽에도 입단 신청서를 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수공업 공장에서 일하며 구단의 오퍼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18살이 된 해에 아일랜드의 세미프로 구단인 코브 람블러스와 계약을 맺으며 유스팀에 입단했는데요. 축구를 조금 쉬었음에도 가지고 있는 기량이 출중했기 때문에 성인팀 경기에도 콜업되었습니다. 결국 일주일에 2경기를 소화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프로팀에서의 경험은 로이킨을 더 발전할 수 있게 만들었죠. 점점 준수한 프로 선수로 성장하고 있던 로이킨을 잉글랜드의 노팅엄 포레스트가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브라이언 클러프 감독의 요청으로 결국 1990년 여름에 이적이 성사되었습니다. 90-91 시즌 리그 2라운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잉글랜드 1부 리그 데뷔전을 가졌고 이 시즌 리그에서 8경기를 소화했는데요. 특히 시즌 말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리그 데뷔골을 넣었고 멀티골까지 기록해 7-0 대승에 기여했죠. 다음 시즌에는 18경기에 출전해 5골을 기록하면서 점차 리그에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를 최전성기로 이끈 브라이언 클러프 감독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팀을 이끌었는데 로이킨도 예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FA컵 경기에서 로이킨의 실수로 팀은 대회에서 탈락했고 클러프 감독은 라커룸에서 킨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분노를 표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킨은 자신을 프로 무대에 데뷔시켜준 감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클러프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92-93 시즌에는 리그 전체 42경기 중 40경기를 소화하며 주전으로 거듭났으나 팀은 강등을 피하지 못했고 강등 시 팀을 떠난다는 조항에 의해 정들었던 클러프 감독과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를 떠난 로이킨은 당시 영국의 철강 사업가 잭 워커에게 인수돼 전력을 강화 중인 블랙번 로버스로의 이적에 합의를 했는데요. 서류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필요로 했고 하필 금요일 오후에 이게 발견돼 사무실을 다시 여는 월요일 오전에 이적을 확정짓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 역시 로이킨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맨유는 토요일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하이제킹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 최고의 이적료로 이적한 로이킨은 리그 1라운드부터 풀타임 출전했고 바로 다음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기록하며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상이었던 브라이언 롭슨과 호흡을 맞췄는데 36살에 접어든 롭슨이 부상이 잦아지며 결국 킨은 롭슨의 대체자가 되기 시작했죠. 리그에서 5경기만 결장하며 맨유에서의 첫 시즌부터 주전으로 올라섰고 리그와 FA컵을 더블로 우승하며 멋진 데뷔 시즌을 보냈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도 전경기 출전해 조별 예선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팀을 16강으로 이끄는 등 좋은 활약을 이어갔죠. 입단 2년 차였던 94-95 시즌 역시 잊을 수 없는 시즌이었는데요. 자신을 영입하려다 실패한 블랙번에게 리그 타이틀을 뺏겼고 FA컵에서는 결승전에서 에버튼에게 패배하며 팀은 무관에 그쳤습니다. 특히 로이킨은 FA컵 결승전에 출전할 수도 없었는데 4강에서 현재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감독인 가레스 사우스게이트를 발로 밟아버린 후 퇴장을 당해 3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맨유에서의 첫 레드카드였는데 이후부터 자신의 성질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죠.
95-96 시즌부터는 노장 선수들이 팀을 떠났고 일명 퍼거슨의 아이들이 주전으로 거듭나며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게리 네빌, 폴 스콜스, 데이비드 베컴 등 어린 선수들 틈에서 나름 경험이 풍부했던 로이키는 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했고 어린 니키 버트와 함께 브라이언 롭슨, 폴 인스의 공백을 완전히 메웠죠. 팀도 리그와 FA컵 트로피를 다시 되찾아오며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97-98 시즌은 맨유에게 또 하나의 변화점이 되었는데요. 팀의 캡틴 에릭 칸토나가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하며 주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는데 그라운드 위에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보였던 로이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주장에 이어 칸토나가 달던 7번 등번호까지 로이킨에게 넘겨주려고 했지만 킨은 자신의 16번 등번호가 마음에 들었고 1번부터 11번 바깥에 있는 등번호가 자신을 더 겸손하게 맞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7번은 이 등번호를 강력히 열망하던 베컴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캡틴으로서의 겸손함을 유지하며 리그 9라운드까지 선발로 출전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리즈와의 경기에서 킨은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리즈의 한 수비수에게 태클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그 수비수에게는 다친 척하지 말고 일어나라 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몇 년 후 상상치도 못할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후 이어집니다. 다행히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킨은 큰 부상을 당한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리그에서는 단 3경기만 결장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경기만 결장하며 팀의 엄청난 보탬이 되었습니다. 리그와 FA컵에서 모두 우승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8강에서 로베르토 바조의 인테르를, 4강에서 지네딘 지단과 필리포 인자기가 버티고 있던 유벤투스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죠. 하지만 중요한 경기에서 또 카드로 인해 결장해야 하는 모습은 변하지 못했는데요. 유벤투스와의 4강 2차전 0대2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헤더로 만회골을 기록한 로이키는 지단에게 무리한 태클을 시도하다 퇴장을 당하며 결승에서 결장해야 했죠. 결승에서 미넨을 극적으로 꺾으며 역사적인 트래블을 이뤄낸 현장에 킨은 없었지만 이 트래블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덕분에 다음 시즌을 앞두고 맨유와 계약을 연장했고 계약 갱신에 힘입어 이 시즌 12골을 기록하며 득점력이 폭발했습니다. 덕분에 리그 2연패와 함께 영국 언론사협회가 뽑은 올해의 선수상과 PFA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누렸죠. 이후 00-01 시즌에는 아까 잠시 접어둔 이야기를 가져와서 언론사들이 뽑은 최고의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을 만들어냈는데요. 자신에게 꾀병 부리지 말라던 그 수비수가 지역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의 유니폼을 입고 올드 트래포드로 찾아왔습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수비수는 바로 엘링 홀란드의 아버지인 알프 잉예 홀란드였죠. 당시의 모욕을 참을 수 없었던 킨은 홀란드가 공을 처리할 때 오른쪽 다리를 고의적으로 가격해버렸고 일어나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행히 홀란드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로이키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고의로 홀란드를 다치게 복수하려 했다고 적으며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결국 이 자서전의 내용 때문에 FA로부터 15만 파운드의 벌금과 5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도 로이키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나도 상대 선수들에게 많은 부상을 당해왔고 그 반대 일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경기들을 치르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킨에게는 또 다른 앙숙이 있었는데 바로 아스날에서 활약한 파트리크 비에이라입니다. 맨유와 아스날 간 라이벌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주장 간의 신경전이 많았는데요. 비에이라가 맨유의 네비를 위협하는 모습을 본 킨이 그대로 되갚아준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히며 이들의 신경전이 극에 달했죠. 사실 킨은 비에이라와 신경전을 벌일 때마다 속으로 겁을 내고 있었다고 고백하며 비에이라의 축구 실력을 인정하기도 했죠. 이러한 괴팍한 성질만큼이나 축구적인 능력도 대단했던 킨은 02-03 시즌 리그 우승과 03-04 시즌 FA컵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04-05 시즌 프리시즌에는 어린 시절 자신을 성장시켜준 코브 람블러스의 경기장에 맨유 유니폼을 입고 찾아왔는데 친선 경기 후에는 경기장에 1시간 가까이 머물며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같이 찍어주며 친정팀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친정팀과의 자리까지 마련해준 맨유와의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는 듯 했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은 법이죠. 킨과 퍼거슨 감독 간에는 조금씩 대립이 있어 왔는데
결국 0506 시즌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리그 11라운드 미들즈브로와의 경기에서 1대4로 대패하자 로이키는 구단 방송국 MUTV와의 인터뷰에서 선수들에게 독서를 퍼부었는데요. 이 영상을 본 퍼거슨 감독은 팀의 사기를 해칠 것을 우려해 방영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퍼거슨 감독은 로이킨이 주장임에도 선수단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상호 합의하에 계약 해지로 팀을 떠나게 했는데, 이를 언론들은 키노게이트 사건으로 부르게 되었죠. 맨유에서의 커리어를 마감한 키는 같은 리그의 구단으로는 갈 수 없다며 스코틀랜드의 셀틱으로 이적했습니다. 데뷔전에서부터 동료 선수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며 불안한 시작을 했지만, 시즌 중반부터 경기에 출전한 키는 셀틱에서 13경기를 소화하며 팀의 리그 우승과 리그컵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고관절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현역 은퇴를 선언했죠. 자신의 전성기를 보냈던 맨유와의 고별 경기를 끝으로 롤드 트래포드에서 팬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그라운드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퇴 후 0607 시즌 썬덜랜드의 감독으로 부임했고 팀을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키며 감독으로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나 싶었으나 팀의 사기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했는데요. 과도한 프로의식을 요구한 키는 승격 후 선수들을 위한 파티를 취소하는 등 선수들을 강하게 다뤘습니다. 결국 썬덜랜드 감독으로 커리어를 길게 이어가지 못했고 특유의 괴팍한 성격 때문에 감독직과 코치직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현재는 축구 패널로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방송에서 엄격한 잣대로 선수들을 평가하는 모습이 축구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자신의 앙숙이었던 비에이라와 함께 출연하는 등 오히려 선수 때보다 더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감독이나 코치보다 방송이 더 잘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욱하는 성격 뒤에 축구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맨유의 위대한 캡틴, 그리고 EPL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인 로이킨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팀 내에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솔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